호랑이 잡은 피리. 옛날에 아들 삼형제를 둔 가난한 영감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영감님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첫째는 내 지게 작대기를 갖고, 둘째는 반다지를, 막내는 내 피리를 갖도록 해라. 내가 없더라도 서로 의좋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삼형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요. 그래서 삼형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돈을 벌어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 오순도순 살자고 약속했지요. 삼형제는 마을 어귀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는 왼쪽 길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막내는 오른쪽 길로 갔어요. 첫째는 달랑 지게작대기 하나를 들고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 장터에 닿았어요. 장터에는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첫째에게는 밥 한 끼 주는 사람도 없고 하룻밤 재워주는 집도 없었지요. 첫째는 하는 수 없이 뒷산에 올라가 어느 무덤가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무덤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여우는 해골을 꺼내 뒤집어 쓰고 맹그르 획획 제주를 9번 넘더니 꼬부랑 할머니로 감쪽같이 둔갑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첫째는 침을 꼴깍 삼키고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지요.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가 어느 잔칫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할머니 어서 오세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첫째도 슬그머니 따라 들어가 할머니를 줄곧 눈여겨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할머니가 심술궂은 표정을 쓱 짓더니 주인 영감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주인 영감님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바람에 잔칫집은 그만 난장판이 되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이 애끼 못된 여우야! 첫째가 냅다 소리치며 지게작대기로 할머니를 다짜고짜 후려쳤어요. 아니 저 고얀 놈이 할머니를 치네. 저놈 잡아라. 사람들이 고래고래 고함치며 첫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갱캥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가 꼬리 9 달린 여우로 스르르 변했어요. 그러자 아프던 주인 영감님도 거짓말처럼 싹 나았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아니,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였잖아.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도사님. 주인 영감님이 맞이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며 쌀이랑 비단을 잔뜩 싸주었지요. 첫째는 지게작대기 덕분에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반다지를 짊어지고 가운데 길로 갔어요. 가다 보니
마을이 나왔어요. 둘째는 이 집, 저 집에서 장작을 패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길을 갔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길을 가다 잠시 쉬는데 웬 아가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둘째는 아가씨더러 얼른 반다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반다지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지요. 몇 발짝 가지 않아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봐, 이리로 처녀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나? 둘째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처녀라니? 개구리 새끼도 못 봤소? 그러자 사람들은 씩씩거리며 오던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라지자 아가씨는 고맙다며 절을 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도둑놈들이 우리 집 재산을 몽땅 빼앗고 식구들을 해쳤답니다. 저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둘째는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다지 덕분에 예쁜 색식감을 얻었지요. 막내는 피리를 불며 오른쪽 길로 갔어요. 오른쪽 길은 깊고 깊은 산으로 나 있었어요. 막내는 밤이랑 도토리를 주워 먹고 밤이면 나뭇잎을 덮고 새우잠을 자며 길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흥, 컴컴한 어둠 속에서 호랑이들이 눈을 번뜩이며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막내는 허둥지둥 나무 위로 기어올랐지요. 하지만 호랑이들은 한 놈, 두 놈 차례차례 등에 올라타더니 나무 위로 올라와 입을 쩍 벌렸어요. 아이쿠, 나는 죽었다. 막내는 덜덜 떨며 나무를 꽉 부둥켜 안았어요. 그때 품속에 있던 피리가 막내의 가슴을 쿡 찔렀어요. 에라, 죽기 전에 피리라도 불어보고 죽자. 막내는 얼른 피리를 꺼내 힘껏 불었어요. 삐리 삘릴리 삐리 삘릴리. 그러자 갑자기 맨 밑에 있던 호랑이가 엉덩이를 실룩실룩, 고개를 껐덕껐덕. 그 호랑이는 흥겨운 가락만 들리면 춤을 추는 무당호랑이였거든요. 그 바람에 위에 올라탄 호랑이들도 덩달아 실룩실룩, 껐덕껐덕 흔들리고 호랑이 탑이 기우뚱기우뚱 하더니 투다탁 털퍼덕 쿵 무너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들은 모두 혀를 빼물고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맨 밑에 있던 호랑이가 실룩실룩 춤을 추는 바람에 위에 올라탄 호랑이들이 와르르 무너져 서로서로 깔려 죽은 거예요.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몽땅 벗겨 팔았어요. 피리 덕분에 목숨도 구하고 부자가 되었지요. 막내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째와 둘째는 막내를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그 뒤로 삼형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의좋게 오순도순 살았답니다.